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실적 대비 과도한 하락,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셀트리온 그룹 3사가 지난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과도하게 많이 빠진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문제가 없었죠. 반면에 영업이익이 32.1%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는요,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익성이 낮은 제품이 매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공급 단가를 인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가격을 인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액은 좋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주가는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경향이 있는 것이죠. 특히 제품별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진단 키트 부분의 매출액이 1211억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력 부문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우려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주력인 바이오 쪽의 매출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번 1분기 바이오 쪽의 매출액은 2753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작년 1분기의 바이오 매출 2833억보다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매출도 감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헬스케어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매출액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6.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42.9%나 증가를 했잖아요. 단 시장의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숫자였죠. 하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출액 비중을 제품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부분은 안정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램시마 SC의 비중도 10%대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케미칼이 4%, 기타가 4%인데요. 기타 매출에는 레키로나와 유플라이마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타에는 라이선스 수수료라든가 용역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1분기에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부분은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선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램시마 SC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증가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 쪽의 매출 역시 작년 1분기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마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만 것이죠. 22년 올해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분기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 막대기만 보시게 되면요, 전혀 문제가 없네, 큰 폭의 성장세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아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2020년 이전에는 매년 78% 정도씩 시장 전체의 크기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은요, 전망을 연평균 1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 전체의 크기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 15% 정도밖에 커지지 않는다. 즉 시장 전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과거처럼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완만해진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는 경쟁이 심해졌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블루오션이었죠. 왜냐하면 경쟁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서 시장도 매년 큰 폭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자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발업체들,
퍼스트 무브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면서 실적이 좋아진 것이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러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이후부터는 경쟁이 심해지는 다점 시장이 됐다는 것이죠. 시장의 크기는 조금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쟁자는 늘어났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경쟁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성장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셀트리온도 이러한 상황에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성장률도 줄어들면서 또한 경쟁도 심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 20년 이전까지는 성장 시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숙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키가 클 때도요, 10대, 20대 때 크게 크잖아요. 그러나 30대 넘어가게 되면은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성숙 단계라는 이야기는요, 완만하게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고, 이 성장 단계라는 이야기는요, 폭발적으로 78%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역시 급등이라든가 이러한 개념으로 바이오 시밀러 주식들이 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생존 전략은 어떻게 보면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요, 뭔가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 치열한 경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내년부터 열리는 미국의 휴미라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25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요, 중요한 것은 현재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는 것이죠. 출시 예정인 회사가 10개 회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고농도 회사는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중인 회사는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체 조제를 이미 승인한 회사도 1개가 있는 것이고요. 대체 조제에 대해서 임상 중인 회사는 3개사가 되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전체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당장 내년부터 열린다 하더라도 바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최소한 1, 2년 정도는 지나야만 제대로 판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인 에버비사 입장에서도 쉽게 이 시장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본다면요, 결코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인 레드오션 개념에서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별한 제품 측면으로 봤을 땐 셀트리온은 그래도 램시마 SC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릭시맙 쪽에서는요, 피하 주사 제형이 없어요. 유일하게 셀트리온의 램시마 SC만 피하 주사 제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인플릭시맙 시장도 역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긴 합니다만요, 그래도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은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유럽의 5개 국가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램시마 SC가 증가세를 보이죠. 8%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에서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인플렉트라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같은 거죠. 인플렉트라는 화이자에서 파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램시마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서의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은요, 램시마와 인플렉트라를 합쳐야 되는 것이죠. 단 이것은 유럽 5개 국가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램시마 SC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 시장 쪽으로 가는 것도 램시마 SC는 현재 램시마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여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램시마 SC로 스위칭, 전환을 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미국 시장은요, 염증성 장질환 부분이 절반 거의 차지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미국은 크론병이 상당히 많아요.
크론병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크론병 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신약으로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 즉 유통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미국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의약품의 제형에 따라서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맥주사 제형이죠. 즉 병원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링게르처럼요. 바로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주마가 되는 것이죠.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 제약사는 여러분 화이자와 테바죠. 화이자는 램시마, 테바가 트룩시마, 허주마잖아요. 그래서 리베이트를 도매상에다가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매상이 병원으로 리베이트를 줍니다.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제약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리베이트가 간다. 그것은 불법이에요. 미국에서도. 따라서 미국에서도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는 병원으로 없고요. 리베이트가 도매상 쪽으로 넘어가고 이 도매상이 리베이트를 병원으로 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회사들이잖아요. 이 사보험회사들 쪽에서 리베이트를 줘야만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는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할 때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가입한 보험회사가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보험회사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개별적인 이 사보험회사들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테바가 파트너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이자의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램시마, 인플렉트라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판매 수수료 떼고 셀트론 헬스케어로 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론 헬스케어는요, 판매 수수료도 줘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헬스케어가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의 가격을 내립니다. 내려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베이트라든가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지 않죠. 따라서 약품 가격을 인하를 한 몫은 오로지 셀트론 헬스케어가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약가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직판 체계로 가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이 판매 수수료 부분이 비용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어든 만큼 이 부분으로 약가 인하를 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줄어든 부분으로 리베이트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약가를 인하를 하더라도 이 수수료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영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액이 커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커질 수 있는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판 체제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셀트론의 이 세 개 제품이 화이자와 테바와 파트너 계약을 몇 년까지로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와 같은 구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맥주사형이 아니고요, 피하 주사 제형이죠. 즉 SC 제형입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죠. 이것은 약국에서 가능한 것이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내년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직판 체계로 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판매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만큼을 약가를 인하를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리베이트를 높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직판 체계로 갔을 때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자국주의가 강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의 영업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죠. 입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피하 주사 제형은요, 이와 같이 약국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의약품 급여관리자 PBM이라는 이 기구가 중간에 들어오는 것이죠. 따라서 리베이트는 각 보험회사별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한목에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PBM과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자기들이 리베이트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의 선호의약품 등재라든가 약품 가격의 결정, 이런 부분들은 모든 권한을 의약품 급여관리자 여기서 가지고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여러분 셀트론 헬스케어에서 바로 약국으로 리베이트 줄 수가 없는 구도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리베이트가 아니고요,
서비스 및 데이터 피의 개념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만요. 그것은 상당한 예외적인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SC 제형인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험회사로 바로 리베이트를 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의약품 급여 관리자 쪽에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구도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리베이트가 없기 때문에요.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측에서는 직판 체계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2020년 내에 직판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그리고 25년까지는 90%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나오는 신규 제품에 대해서는 직판 체계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에서는 램시마와 인플렉트라잖아요. 램시마는 2019년부터 직판 체계로 가고 있고 인플렉트라 역시 간접 판매로 해서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요. 트룩시마와 흐주마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죠. 직판 체계로 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현재 직접 판매 중인 상태죠. 그리고 미국 시장의 경우는 현재 인플렉트라 램시마는 간접 판매죠. 화이자를 통해서 그리고 트룩시마 흐주마는 간접 판매죠. 테바를 통해서요. 그러나 내년에 들어가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직판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비용 절감 그리고 약가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판 체제가 맞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판 체계로 갔을 때 과연 미국 시장에서 통할 것이냐, 즉 영업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업 능력이 부족해지게 되면 오히려 매출 전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우려심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진행 과정 또 상황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치열해진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이 경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성장 전략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 자체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 완전히 과거와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완만한 성장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 2020년 이전과 같은 독과점 체계에서의 퍼스트 무브의 개념으로 인한 큰 폭의 성장, 대폭의 성장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램시마 SC가 그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차별화될 수가 있잖아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램시마 SC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셀트리온 그룹의 주력인 바이오 쪽의 매출 구도와 영업 구조가 어떠한 상황들로 앞으로 2분기, 3분기 진행이 될 것인가의 부분, 이에 따라서 급성장의 개념보다는요, 완만한 성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물론 램시마 SC가 의외로 큰 폭의 성장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측면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